지금 그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사실은 준비한 그 토크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북한 얘기하고 경추사 얘기하다가 지금 다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추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 하루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죠. 현 정권이 정책 대전환을 하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여당이나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인지 제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우선 이거는 우리 여당 의원인 홍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통 8.15 앞두고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한 적도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이 로텐더홀에서 처음 레드카펫 깔고 하시는 거 보고 아직도 좀 권한대행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의아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네.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비판도 좋고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서. 네. 그리고 정책 대전환을 한다면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자. 그리고 논의의 장은 역시 국회인데 그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전환해야 된다는 두리뭉실한 내용하고 장애투쟁 얘기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간 거는 저희들로서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나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다. 이런 YTN을 포함해서 언론들이 우리 당대표에 너무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좀 그 전날 좀 이때까지 다르게 좀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당에서 지금 논의를 저도 원내대책에 쭉 들어가서 느끼는 것이 우리 경제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8월 중에만 해도 4대 금융그룹들 신한은행이나 KB금융 이런 4대 금융그룹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날아갔냐면 무려 5조 4,214억이 날아갔습니다. 시장에 네. 나가면 장사 못 하겠다, 기업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첫째 메시지는 좀 잘 사는 나라 맞는데 하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네. 하는데 그런 길로 간다면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거기에 많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런 정책을 대전환하는 입장이라면 경제 분야,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인 방안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당내에 많이 수기를 해가는 것이 민생 경제입니다. 이 경제 부분에서 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못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나라 못 살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정책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장소나 다만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홍 의원님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요.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4867번 쓰시는 분이 북한과의 화합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방향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단순히 그간의 정책을 다 엎어버리라고 하고 이념 편향으로 비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양쪽에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이 이제 광복절 바로 하루 앞둔 날이었기 때문에 그 광복절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하고 좀 맞았느냐 이 부분에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너무 우리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핫한 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 좀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이 99.999%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산호명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친동생 측의 아파트를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 또 후보자 가족이 자신의 전체 재산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사모펀드에 내기로 약정했다는 부분 또 위장전입 문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국 전 수석이 옛날에 어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비리의 종합색들한 용어를 써서 네. 당시 한국당 보수정당의 당간 후보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자기
요즘 국민의 내로남불에 말해 진영을 이렇게 안 보이겠어요. 다 종합세트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한 시대 같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조 교수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조 교수님이 65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을 이게 뭐 법적으로 이제 복권되기 다 문제 없는 이제 정서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는 있지만은 그 우리 저 홍님도 비슷한 시대에 가시했는데 이때 93년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무장봉기, 또 무기를 탈취하고 자살용 무기도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가 그 조직에 네. 사건에. 그런데 그때 이분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교수였죠. 교수였어요. 강사. 네. 학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이었을 때는 열정으로 교수가 젊은 교수가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그 당시는 또 93년만 돼도 89년에 동구 사회주의 소련이 붕괴되는 그런 사회거든. 사회주의가 해체되고 사회주의가 한 50년간에 지구상에 실험하다시 패배해갖고 망해가고 있는 그런 네, 사망 선고 내진 상황에서도 사회주의에 집착했다는 자체가 야,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 정신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서 저는 한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법무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 시대의 정신을 좀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회주의 붕괴를 목도하지 않고 또 직책이 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해서 실정을 받았다. 물론 뭐 사면 복권되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한 시대 지식으로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홍 의원님. 예. 근데 이게 사면복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연속선상에 봐야 됩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 80년대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지는 군사 정권 시기를 같이 연속선상에서 네. 이어진 사건이었고 실제로 94년도에 엠네스티가 국제 양심수로서 네. 이 산호행 관계자들을 포함시켰고 조국 교수도 그때 포함이 됐습니다. 네. 2008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민주화 운동 인사로 분류가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건 색깔론이고 네. 당시 독재 세력에 맞서서 이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그 당시 고문과 여러 가지 그 공안 사건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여쭤볼 게 사실은 그 개인적인 위장 전입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은 산호명 얘기만 두 분이 하신 걸로 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1분 25초 지났는데요. 47초가 지났네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 나누고요. 다음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